자, 도핑 방지 규정 보시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규약과 도핑 방지 규정의 기본 원리 보시면 도핑 방지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있다. 본질적 가치는 스포츠 정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올림픽 정신의 핵심이다. 물론 이제 우리 바디빌딩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이제 다른 운동 종목인 뭐 육상이라든가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서 같이 이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타고난 재능의 완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인간의 우수성을 추구하고자 함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기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포츠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심신의 찬양이며 스포츠를 통하여 발견한 다음과 같은 가치를 반영한다. 윤리, 페어플레이, 정직, 건강, 우수한 경기력, 품성 및 교육, 재미와 즐거움, 협동정신, 헌신과 책임, 규칙과 법령의 준수, 자기 자신과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는 자세, 용기,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내용 보시면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내용인데 도핑 방지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다. 그쵸?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데 나는 내추럴로 운동을 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누군가는 약물을 사용해서 뭐 스테로이드 제제, 우리 바디빌딩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남성 호르몬이죠. 약물을 사용을 해서 대회에 나온 다른 그 선수하고 대결을 하면, 그쵸? 그렇게 경기를 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이건 무슨 치트키 쓰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페어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윤리에도 좀 어긋나고, 그쵸? 그리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뭐 이러한 것들, 이게 뭐 거의 도핑에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본질적인 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외우기 쉬운 거, 그러한 거 위주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빌딩에서의 그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체지방을 싹 녹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래서 더 좋은 근질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약물도 있고, 근비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디빌딩 운동을 통해서 근비대를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이퍼트로피라는 거는 근육 세포가 크기가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육 세포의 사이즈도 증가하지만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근세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5개의 근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 5개의 근세포의 사이즈만 증가시키는 형식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 약물을 사용한다면 사이즈도 증가하지만 근섬유 그 근세포의 개수도 늘어나는 거니까 10개, 15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비대, 근육세포가 증가까지 하죠. 증식과 증가가 함께 되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페어하지 못하죠. 그렇게 경기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런 약물을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불이익이 오죠. 이 개인에 대한 적용, 이 부분도 쭉 좀 잘 읽어보세요. 특히 더 유념해서 국제대회 또는 국내 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선수들은 본 도핑 규정 방지 규정에 따라 대회 6개월 전부터 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핑의 정의 및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 규정에서 도핑이란 세계 반도핑 규약 및 한국 도핑 방지 규정에서 규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의 발생을 말한다. 도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과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책임을 진다. 어떤 게 금지 약물인지 금지 목록에 대한 최신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해갖고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러한 약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의사한테 미리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을 갖는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감독, 코치 등등.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 부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특히 유념하셔서 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선수의 시료라고 하는 거, 시료라는 표현은 소변하고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지자라는 단어는 마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체킹해 놓는 거, 어떤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서 마커 표시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금지 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당연히 선수 각 개인의 의무죠.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쉽게 얘기하면 금지 약물에 그 해당하는 물질들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진다. 여기도 좀 유념해서 읽어보세요. 선수의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금지 약물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금지 방법에 대한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 거다. 결국 금지 약물 관련된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워낙 이 부분에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해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읽어보셔라. 시료 채취 제공의 회피 그리고 이제 거부 또는 실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도핑 방지 규정위원회 이런 데에서 도핑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핑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선수는 언제든지 도핑에 대한 검사를 받을 거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정보 있잖아요. 그런 주소에 대한 변동 이런 게 있으면은 알려야 돼요. 빠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사 갔어요라고 해서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됩니다. 도핑에 대한 체크를 위해서 불시에 검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경원 선수도 집에서 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 소변 검사하고 갔다라고 막 표현할 정도로 불시에 들이닥쳐서 도핑에 대한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부분을 선수는 인지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선수로서 활동하려고 등록을 했으면은 도핑에 대한 테스트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거부를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부하시면은
거부를 한 거로 인해서 이 선수는 도핑을 했다라고 그냥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셔야 된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선수가 경기 기간 중에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에 대한 거를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가 경기 기간 외에 검사에서 금지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경기 기간 외에 소지한 경우, 다만 금지 방법 또는 금지 약물의 소지가 본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말하시오. 아주 단골 문제죠. 금지 약물의 복용, 소지, 검출, 부정거래, 공모, 소재지 정보 제출 실패, 내가 어디에 일에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샘플 채취 거부, 선수에게 금지 약물 투여 또는 투여 시도, 금지된 연루, 도핑 검사 시 부정행위,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거는 정말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하셔야 해요. 뒤에 보시면 도핑 방지 규정 위반 3가지 또는 도핑에 해당되는 것 3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자, 답변의 예시 보시면 금지 약물을 사용하거나 시도하는 것, 금지 약물을 소지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금지 약물에 대한 부정 거래를 시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3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시면 국내 바디빌딩, 피트니스,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의 총괄 전담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도핑 방지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도핑 방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사항,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 그리고 진행, 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결국에는 뭐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죠.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금지 목록 결정이라는 부분 보시면 이제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금지 약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건강에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해서 나쁘지 않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금지 목록을 결정한 그 물질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몸에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왜 금지 약물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도핑을 하면 안 된다, 스포츠에 반하는 행위이다 라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치만 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죠.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잘 한번 보세요. 포인트는 이거죠.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대한 국제 표준에 준한다면, 그렇다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금지 약물에 대한 부분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겼다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된다. 최소한 30일 전에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